전쟁과 전쟁, 전체 줄거리를 라슬로 크라스나호르카의 특유의 긴 호흡 문장으로 요약했습니다. 모든 사건, 인물, 움직임, 반복과 내면, 독백, 텍스트와 현실의 융합을 포함하여 최대한 원작의 압도적 긴 호흡과 리듬을 살렸습니다. 즉, 원작 특유의 장광설을 느끼기 위해 사건과 내적 서술을 가능한 한 자세히 풀고 반복과 점층적 호흡, 그리고 텍스트와 현실이 서로 흡수되는 경험을 극대화하였습니다. 전쟁과 전쟁 줄거리 요약. 이 소설은 한 남자가 뉴욕으로 가서 원고를 완성하고 인터넷에 올리기로 결심하는 이야기를 그립니다. 이 원고가 그를 기묘한 모험으로 이끌며 인간의 불안과 몰락이라는 주제를 다룹니다. 난해한 문체는 종종 포스트 모던적이라고 평가받기도 합니다. 잠깐 여기서 좋아요, 구독, 댓글 부탁드려요. 이 이야기는 한 남자가 오래된 지방 기록 보관소에 퇴색한 복도를 느리게 걸어가는 것으로 시작된다. 그는 매일 같은 문을 열고 같은 서류를 정리하며 식어버린 커피를 홀짝이며 아무도 찾아오지 않는 공간 속에서 자신이 살아있다는 사실조차 의심하며 이름은 코린 제르지 코린이라 불리지만 이름이라는 것이 얼마나 허망한 것인지 이미 알고 있지만 그는 여전히 이름이 인간 존재의 마지막 증거라 믿고 아마 그 믿음 하나가 그를 이 무의미한 세상에서 간신히 붙들고 있는 듯하며 어느 날 저녁 세상의 빛이 잿빛으로 변하고 공기가 멈춘 듯한 순간 그는 한 폴더 안에서 비어 있어야 할 폴더 안에서 오래된 먼지 속에 묻혀있던 원고를 발견한다. 그것은 작자와 연대와 출처가 없는 글이었지만 마치 다른 현실에서 온 문장들이 살아있는 듯 반짝였고 그는 처음 몇 줄을 읽자마자 원고가 자신을 읽고 있다는 느낌을 받는다. 마치 그것이 오래전부터 그를 기다려왔고 그를 알고 있었으며 이제 마침내 그에게 도달한 듯 느껴졌다. 그 원고 속에는 4명의 여행자가 있었다. 시대와 대륙을 알 수 없는 폐허의 세계를 떠돌며 전쟁과 혼란, 언어의 붕괴 속을 걷고 있었고 그들은 단 하나의 사명을 가지고 있었다. 바로 한 권의 텍스트를 지켜내는 일. 그 텍스트를 안전한 장소로 옮기고자 했으나 아무도 그들의 말을 이해하지 못했고 세상은 그들을 미친 자로 여겼으며 그들은 걷고 또 걸었으나 어느 순간부터는 그들이 세상을 걷는지 세상이 그들을 지나치는지 알 수 없게 되었고 코린은 읽으면서 점점 그것이 자신을 위한 예언임을 확신하게 된다. 그는 잠을 자지 못하고 먹지 못하고 문장들이 머릿속에서 불길처럼 일어나 길을 걸으며 중얼거리고 사람들은 그를 피했고 그의 눈은 광기로 번뜩였으며 그는 깨달았다. 이 원고는 자신이 세상에 존재한 이유이며 자신이 그것을 지켜야 한다고 그 사명감이 그를 태웠다고 그 사명감이 그를 태워 끝없이 걷게 만들고 낮과 밤의 경계가 희미해지고 시간은 무의미해지고 그의 모든 감각은 문장과 글자의 밀도 속으로 빨려 들어가며 그를 한 존재로 원고와 하나로 텍스트와 현실을 연결하는 매개체로 변형시켰다. 어느 날 아침 그는 모든 것을 팔았다. 책, 옷, 가구, 생활의 흔적까지 단지 원고만 남기고 그는 결심한다. 그 원고를 영원히 남기기 위해 세상의 중심으로 가야 한다고. 그의 눈에 세상의 중심은 뉴욕, 그곳에서 원고를 인터넷에 올리면 영원히 존재할 것이라고 믿었고 그것이 그의 구원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세상은 처음부터 그를 방해한다. 기차역에서 그는 소매치기를 당하고 표를 잃고 매표원들은 그를 미친 듯한 눈빛으로 바라보며 그의 말은 너무 길고 너무 급하고 너무 진지해서 아무도 이해하지 못한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표를 찾고 다시 시도하고 기다리고 걸으며 기차에 오르고 차장 밖으로 검은 들판이 흘러가고 그의 얼굴이 유리창에 비치며 어둠 속으로 녹아들고 그는 자신이 이미 사라지고 있다고 느낀다. 시간은 겹쳐지고 현실과 환상이 뒤섞이며 그가 걸어온 길과 원고가 지닌 역사는 하나로 합쳐져 그의 존재를 압도한다. 뉴욕은 그의 상상과 달랐다. 거대한 빛과 소음, 붐비는 거리, 부패한 공기, 그것은 불멸의 도시가 아니라 끊임없이 붕괴하는 도시였다. 그는 숙소를 얻고 며칠을 헤매며 낮에는 걷고 밤에는 원고를 필사하며 문장을 한 줄씩 써내려가며 그것이 곧 영혼을 붙잡는 행위라고 믿었다. 그는 어느 카페에서 헝가리 출신의 망명자 에스테르라는 남자를 만나 한밤중까지 이야기한다. 에스테르는 세상에 남을 것은 없다고 말한다. 모든 것은 썩고 기억조차 부패하며 구원은 환상일 뿐이라고. 그러나 코리는 대답한다. 그래도 원고만은 남겨야 한다. 이 문장들만은 남겨야 한다고. 그는 계속 필사하며 글을 읽으며 길을 걸으며 도시를 헤매며 글의 의미를 몸으로 느끼고 텍스트가 살아 숨쉬는 듯한 느낌 속에서 자신을 잃고 다시 찾고 혼돈 속에서 길을 걷는다. 그는 점점 거리의 예언자가 된다. 사람들에게 다가가 원고의 이야기를, 내 여행자의 이야기를, 언어의 신성함을 이야기한다. 사람들은 고개를 돌리고 그를 피하고
그의 몸은 말라가고 잠을 자지 않으며 점점 문장과 문장 사이에 구분조차 있는다. 그는 도서관과 인터넷 카페를 전전하며 낡은 컴퓨터 앞에서 원고를 한 글자씩 입력하려 하지만 화면은 자꾸 꺼지고 비밀번호는 잊히고 연결은 끊기며 파일은 사라지고 그는 분노하고 절망하지만 멈추지 않는다. 원고가 자신을 시험하는 것, 살아있어 스스로 전송을 거부하는 것처럼 느껴진다. 비밀번호는 계속 실패하고 연결은 연속적으로 끊기며 성공했다고 믿는 순간에도 화면은 검게 변하고 단어들은 사라지며 그는 마치 원고가 저항하는 듯 느끼며 디지털로 번역될 수 없음을, 신성함이 코드로 옮겨질 수 없음을 알 듯 두려움과 경외를 느낀다. 밤이 되면 그는 목소리를 듣기 시작한다. 그것은 목소리가 아니라 먼 울림 낮고 원형을 이루며 반복되어 그의 뒤, 옆, 때로는 그의 목 속에서조차 속삭이며 이제 그는 이미 텍스트의 일부가 되었고 그의 손은 더 이상 그의 것이 아니며 숨은 문법 속으로 들어갔고 단어를 올리는 자가 아니라 올려지는 자, 디지털화되어 바닥 없는 아카이브 속으로 흡수되는 자임을 깨닫는다. 그는 원고를 가슴에 껴안고 밤의 도시를 걷고 목소리는 그를 따라 속삭이며 이제 그는 5번째 여행자가 되었고 텍스트 속 마지막 인물, 항상 완성되도록 예정되었던 마지막 구두점이라고 거리들은 붐비지만 공허하며 도시 자체가 그를 집어삼킨 듯 접혀 모든 길이 같은 도서관 지하 터미널로 이어지고 그곳에서 화면은 깜빡이며 기계는 숨쉬고 끊임없는 반복 속에서 그는 깨닫는다. 이제 그가 원고를 구하려는 것이 아니라 원고가 그를 이끌고 안내하고 묻고 있으며 텍스트와 인간 사이의 구분이 사라진 화면의 단어처럼 지워지고 있다는 것을 목소리는 점점 또렷해지고 그는 원고를 품에 안은 채 비 내리는 뉴욕을 걸으며 마음속에서 끊임없이 속삭인다. 원고의 문장, 내 여행자의 문장, 살아있는 모든 단어를 읊조리며 잠들지 않은 밤 속에서 세상은 끊임없이 돌아가고 있으며 그의 몸은 점점 희미해지지만 그는 계속해서 외친다. 전쟁, 전쟁, 전쟁이라며 전쟁은 단순한 싸움이 아니고 존재 그 자체의 싸움이며 창조와 파괴, 의미와 무의미, 언어와 침묵의 싸움임을 느끼며 그는 마침내 지하 도서관의 오래된 컴퓨터 앞에 앉아 기억나는 모든 문장을 타이핑하고 손끝이 피가 날 때까지 쓰며 모든 단어가 그의 몸속에서 흘러나오고 키보드의 표면이 뜨거워지고 방의 공기는 더 이상 공기가 아니라 문장의 진동으로 가득 차고 그 속에서 그는 자신의 존재가 분해되어 단어 단위로 흩어지는 것을 느낀다. 그는 그 모든 것을 견디며 마지막 줄을 입력하고 마지막 마침표를 찍으려는 순간 화면이 흔들리고 깜박이고 불빛이 꺼지고 어둠이 내려앉으며 그는 마치 전기가 아니라 세상의 모든 문법이 꺼져버린 것처럼 느낀다. 그리고 그 정전 속에서 그는 잠시 숨을 멈춘다. 그의 심장은 여전히 뛰고 컴퓨터의 냉각팬이 마지막 숨을 내쉬고 그는 속삭인다. 이제 영원해졌다. 그러나 다음 순간 화면은 꺼지고 불빛은 사라지고 그가 쏟아 넣은 모든 문장, 모든 단어, 모든 숨결은 사라진 듯한 공허 속으로 떨어진다. 그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방에서 자신의 손을 더듬으며 이제 자신이 누구인지조차 확신하지 못한다. 그는 자신이 원고를 쓴 것인지 원고가 자신을 쓴 것인지 그 구분이 이미 무의미하다는 것을 안다. 왜냐하면 그는 이미 그 안으로 흡수되었고 그 텍스트의 일부가 되었기 때문이다. 이제 그는 한 개인이 아니라 기록이고 기록이 아니라 시간이며 시간은 다시 언어의 형태로 흐르며 그 속에서 그는 느낀다. 존재란 결코 완성되지 않는 한 문장이라는 것을 끝나지 않은 구절이며 중단된 문장 끝에 쉼표 같은 것임을 그리고 그 쉼표의 뒤편에서 세상은 여전히 전쟁 중이라는 것을 그는 방을 나와 거리를 걷는다. 비는 여전히 내리고 도시의 불빛은 강물처럼 반짝이며 사람들은 어딘가로 바쁘게 가고 자동차는 끊임없이 지나가며 도시의 숨결은 뜨겁고 거칠다. 그는 그 속을 걷는다. 그러나 그가 걷는 것은 거리가 아니라 문장이고 그는 이제 책 속의 인물처럼 현실을 지나가며 자신이 이미 살아있는 텍스트라는 사실을 받아들인다. 그에게 남은 것은 오직 원고의 리듬뿐이며 그 리듬은 그를 어디론가 데려간다. 어느 밤의 가장 깊은 심장으로 모든 소리가 잠들고 모든 불빛이 꺼진 곳으로 그곳에서 그는 속삭인다. 전쟁, 전쟁, 전쟁. 그 말은 기도가 되고 기도는 메아리가 되고 메아리는 공기의 떨림이 되어 다시 그의 입술로 돌아오며 그 반복 속에서 그는 자신이 영원히 끝나지 않는 문장의 일부가 되었음을 그 문장이 그를 붙들고 있다는 것을 느낀다. 그리고 어느 순간 그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 그의 이름도 그의 몸도 그의 기록도 그러나 도시 어딘가의 낡은 서버 안에는 하나의 파일이 남아있고 파일의 이름은 알 수 없으며 그것은 읽히지 않지만 삭제되지도 않는다. 그 파일의 안에는 단 한 줄의 문장이 남아있다.
그것은 완전하지 않고 문법적으로도 불완전하며 그 문장은 마치 인간의 호흡처럼 끊기고 이어지며 반복되고 흔들리며 끝나지 않는다. 마치 누군가가 아직도 그것을 써내려가고 있는 듯. 그 문장은 이렇게 시작된다. 전쟁과 전쟁, 그리고 전쟁, 그리고 그 뒤에는 아무것도 없다. 아니 어쩌면 모든 것이 거기에 있다. 이제 코리는 완전히 사라졌지만 동시에 완전히 존재한다. 그가 꿈꾸었던 영어는 그가 상상했던 형태로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다른 차원에서 언어와 시간의 틈새 속에서 이루어졌으며 그는 여전히 걷고 있다. 텍스트의 어둠 속을, 문장의 뿌리 속을, 전쟁과 전쟁이 끊임없이 이어지는 그 끝없는 이야기 속을 마치 그것이 세계의 유일한 리듬인 양, 그는 다시 속삭인다. 전쟁. 그리고 그 말은 그의 입술을 떠나지 않고 다시 세상 속으로, 다시 텍스트 속으로, 다시 독자의 마음속으로 스며든다. 마치 그 말이 인간 존재의 마지막 언어, 마지막 숨결, 마지막 기도인 것처럼. 끝. 감사합니다. 좋아요, 구독, 댓글 부탁드려요.